지금 이 드라이브 마이 카 보신 분들은 이제 서사가 되게 뭐 지루하다, 산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또 뭐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밀도가 있고 긴장감이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밀도 있는 이 영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동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막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지루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상 선생님이 이전에 분열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정우성 선생님은 레이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많은 중첩된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동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대사가 아니라 그냥 과잉된 언어, 그러니까 텅 빈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사가 저는 좀 지루했어요, 엄청. 지루하다. 네. 네. 일단 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죠. 네, 뭐 지수학 평론가님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밀도가 높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화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연극 연습을 하건 연극 공연을 하건 그 어딘가에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의 서사의 중층성이라는 개념, 겹쳐져 있다는 거죠. 네네. 겹쳐져 있음을 계속 암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 말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네. 영화의 서사가 겹쳐 있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증오와 사랑도 겹쳐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미사키의 어머니의 정신도 겹쳐 있었고, 미사키의 갈등도 겹쳐 있고, 이런 중증성이 영화의 한 곳에 모아 있기 때문에 네. 영화는 굉장히 밀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뭐 간단하게 그렇게 자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밀도가 있는 건 맞지만 그 밀도 안에서의 일관성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모호한 표현인데 지금 단어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뭐 일관성이 약간 떨어진다. 이게 밀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 계속 레이어를 쌓고 알레고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쌓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은 당연히 가오쿠가 주인공이고 가오쿠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알레고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삶의 상실감을 느껴도 또는 내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도 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먼저 메인이 있으면, 네네. 거기는 일관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되지 않는 다카츠키의 폭력성과, 그 다음에 히로시마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의 역사랑, 근데 그 다음에 아시아권 배우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역사까지 담고 싶어하는 감독의 과욕. 거기서 좀 산만해지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밀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밀도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산만해진다. 네, 논쟁의 지점이 이제 또 되네요. 뭐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우선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훈 선생님 이제 복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 주셔도 좋고 또 지성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도 좋고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복합 밀도가 높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구조가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일단은 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좀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이야기라는 것이 시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영화 속에서의 시간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3시간 동안만 진행됐다고 보는 관점은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성도 중첩돼 있고 왜냐하면 과거와 이야기하고 있는 오토의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아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재와 이렇게 뒤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억과 경험이 과거로 존재하지만 그 시간이 영화는- 굉장히 뭐 전생 얘기도 나오고 뭐. 예,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뒤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밀도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언어적 중증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국어로 된 수화를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예, 일단 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거가 다 이게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일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 자체가 영화를 지루하게 본다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게 공존되고 있고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되면 네. 굉장히 굵직한 어떤 그 이야기의 에너지가 네. 정재현 느껴진다는 선생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 자체가 네네네네. 뭐 그게 막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되게 산만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열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하나로 막 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예, 뭐 어떤 일단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표면적인 구조는 이해를 하시죠? 다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다 한 이야기로 읽혔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다 하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제 정우성 평론가님 말한 것처럼 이게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 내부 논리라고 해야 되나? 이 얘들의 그 상징 구조 같은 것들이 하나로 창 이렇게 깨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게 이 영화의 묘미. 아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네. 뭐 이게 다, 말씀하십시오. 반론을 해도 네네. 다른 의견을 반론이 아니라 네네네.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보면 네. 저도 당연히 이제 어떤 영화든 간에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알레고리가 있어도 좋은 영화가 있고 네. 이제 드마카는 그렇지 않은 영화라 생각하는 것 뿐인 거고 아. 그렇게 지성 학생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렇게 영화를 보는데 그래도 좋은 영화가 있고 나쁜 영화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나쁜 영화였던 이유는 이 영화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미사키랑 가오쿠 둘이 서로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고 공감하고 네. 마지막에 해결이 돼야 되는 네. 고전적인 구조인데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걸 방해하는 거죠. 다른 어떻게 보면 미사키보다 사실 더 존재감이 큰 거는 다카츠키예요. 영화를 보면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갈등스럽게 만들죠, 그죠? 상황을. 긴장감을 만드는 씬들은 대부분 다카츠키가 있고 네. 또는 영화에서 핵심적인 감흥을 주는 거는 영화의 그 줄거리랑은 관련은 있지만 사실 별로 비중은 크지 않은 유나라는 그 수아하는 네. 캐릭터가 하는 네. 그 수아하는 장면이 사실 되게 강렬하거든요. 화하게 뭔가 이렇게 그죠? 부각을 시키는데 사실은 네네. 뭐 이렇게 전체 이야기에서는 큰 흐름은 아닌데. 그죠. 네, 그것들이 더 강렬하고 오히려 중심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미사키는 계속 뒤에 물러나 있고 네, 잘 보이지 않죠. 네, 그리고 다른 알레고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이제 미사키랑 같이 그 홋카이도 맞나요?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로 떠나서 이제 결말까지 가는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느끼거든요. 왜 갑자기 거길 가지? 그게 너무 좀 억지적으로 이렇게 끌고 그렇죠. 간다는 느낌인가요? 왜냐하면 미사키와의 관계를 그만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냥 그렇죠. 뭔가 상쇄해 버리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으로 쓰는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 네, 좋아서. 제가 잠깐 아까 네, 이야기를 조금 말씀하세요. 제가 뭐 이야기 이렇게, 하나 중간에 네. 끊겨가지고 네네. 이제 이 말을 저는 완전 공감해요. 근데 이게 네네. 뭐라고 하지 서사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그 지수현 선생님이 인정을 하고 봐야 된다. 이거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봐야 돼. 이게 하나의 뭐 표면 서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화를 인정하고 봐. 이 이상한 걸 인정하고 봐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정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정이 좀 다르고 발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보면 이게 또 말이 돼요. 말이 되고 다른 것들과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저는 이 미학적 성취가 있고 미학적 성취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미학적 성취가 있고 또 방금 정우성 평론가님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뭔가 실패한 느낌이 든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저도 그 지점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이야기의 그 핵심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막 산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이 영화의 구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심 이런 거거든요.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진심으로 너에게 닿고 싶어. 이게 이 이야기의 총체에서 이 감독이 결국 도달하고 싶어 하는 세계인데 저는 이 영화 전체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씬이 한 씬도 없었어요. 어떤 배우가 어떻게 열연을 해도 일말의 진심이 저는 안 느껴져서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심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미학적 성취와 상관없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진심이 저는 안 와닿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좀 비슷하게 좀 다른 영화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서사의 밀도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창동 감독의 그 버닝이라는 영화를 좀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버닝에서도 보면은 그 햄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고양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사실 한번 등장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산만함 이런 것들을 주죠. 이게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무슨 그런 확성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 전체 서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점에서 분명히 그 영화가 밀도 있게 끌고 가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많은 산만한 것들이 있어서 버닝과 드라이빙 마이 카가 그런 점에서 또 이게 아주 좀 재밌게도 둘 다 같은 원작, 같은 작가의 원작,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게 하루키적인 어떤 터치에서 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누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은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 주셨지만 원작자가 같고 원작자 그러니까 소설가인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같은 구조로 본다면 아까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신 굉장히 산만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비어있는 어떤 것들이 뭔가 그렇죠. 밀도 있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우리도 봐야 된다. 우리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중증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 보이지 않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비어있음과 여백이라는 것이 두드러지려면 어떻게 보면 두꺼운 어떤 밀도 높은 공간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버닝에서도 빈집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미사키도 빈집에 있었던 어머니가 죽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사키도 여전히 빈 여백의 공간에 영화 속에 물러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결성을 보자면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단 그러면 또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다르게.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버닝이랑 이제 드마카는 이제 하루키 원작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제가 하루키 소설을 많이는 안 봤지만 좀 더 하루키스러운 거는 버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봤던 것들은 하루키 원작들은 대부분 어떤 미스테리가 있고 그 미스테리를 파헤쳐가는 내용인데 드마카는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이제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버닝은 정말 미스테리에 대한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으려고 버닝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화를 몰입하게 되고 재밌게 느끼는 이유는 미스테리와 모함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고양이가 해미의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핵심인 게 이제 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이름이 제가 벤이 이제 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떻게 보면 거의 장르 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영화가 버닝인 거고 이제 드마카는 사실 그렇지는 전혀 않으니까 표피적으로는 산만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산만하게 널려 있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아까 죄송한데 제 말 하고 생각하느라 듣지를 못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네네네. 시간이 없어요. 일단 제가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그건 짧게 저희가 이제 비교를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한번 저 엔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정우성 선생님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상 선생님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상 선생님은 이게 뭐 계속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3차까지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비어있음, 부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기다림,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진짜 비어있는 평론가, 비어있음에 대한 평론가로 이제 앞으로 불리실 것 같은, 아니, 일관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적으로 이렇게 산만할지라도 구멍이 퉁퉁 뚫려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뭔가, 어떤 밀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하신 거고, 지금 이제 정우성 선생님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전혀 다르다. 네. 그렇게 갖게 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는 해석하고 네. 싶다. 전혀 다르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도 좀 중간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약간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데 좀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둘 다 이제 소설을 가지고 와서 뭐 그 드라이브 마이 카는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 이런 것도 막 가지고 오지만 어쨌든 소설을 영화로 트레이스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버닝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 미학 같은 거를 아예 딱 영화 미학으로 가지고 오면서 매체를 트레이스 해버려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버닝은 그냥 완결된 영화 문법으로 그냥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과 이 영화가 전혀 별개의 따로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단편 소설 특유의 그런 미학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설에서는 그게 뭐 문체로 드러났다면 이 영화에서는 감독과 철학, 이 감독이 뭐 세대나 뭐 이런 이야기하려는 것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게 아마 연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미묘한 어떤 불쾌감이 저는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불쾌라는 거는 쾌랑 같은 거라고도 보이는 건데 할아버지가 청년 세대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재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그런 불쾌한 지점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는 이 단편 소설이나 뭐 여기서 뭐 연극, 부조리 극 같은 것들을 아예 그 장르 자체를 딱 차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편 소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것 자체를 그냥 메타포로 변주를 해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게 비슷하면서 좀 다른 지금 점. 정리하면 네. 그거 같아요. 영화의 짧게 해주시고, 구조의 예. 지금 말씀하시는 네. 내용들을 사실은 다음 토크에서 좀 자세히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 저는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지금 영화의 구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약간 영화의 장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주제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심층화돼서 지금 그 정재 평론가님 말씀하신 얘기를 사실은 다음에 오늘의 그 토크에서 그 서사 얘기를 했잖아요. 이야기 밀도에 대해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토크 주제가 바로 사실 영화 속 연극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원작과 그 원작자에 대한 부분, 감독이 성취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 해주셔서 출연해주신 평론가님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